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5% 상승해서 끝났고요. 장중에는 8%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체코 원전 관련돼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미국 쪽. 그리고 두 번째, 관세 관련된 내용. 즉,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2월 19일부터 3월 초까지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죠. 대략 25,000원에서 6,000원까지 요 정도까지 하락하는 부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부터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쵸? 3월 말에서 4월 초 요 하락 부분은요. 체코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빠져서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빠졌습니다. 여기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구간,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한 달 전. 딱 여기 요때일 거예요. 4월 10일경. 이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타점 이제 왔다. 그쵸?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자, 실제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제 매매 내용을 기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죠.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작년 5월과 6월달 이때 체코 원전 관련된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딱 요때 딱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매도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거래가.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시장 기준에서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 한 번도 매수 구간을 잡지 않았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딛고 뭐 안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매매를 한 구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확인하고 다 매매를 하잖아요. 보유기간이 조금씩 길어질 수 있죠. 하지만 시장에 의한 하락 구간이 있다면 지금 시장의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연휴 끝나고 나서 5월 7일 날 딱 시작할 때 13%까지 빠졌을 때 이때 제가 분명하게 영상으로도 남겨드렸었던 내용은 제가 이거 분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때 아니 어떻게 10% 빠지는데 개인들이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본장 시작되는 시간이 9시죠. 그쵸? 9시 이후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LXT 거래, 그쵸? 장전 거래입니다. 장전 거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요.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13% 정도 하락 구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띄운 겁니다. 그런 결과 지난주에 수급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5월 7일 날 900억 샀어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 매도가 한번 꼈긴 했지만 크진 않고요. 오늘까지도 200억 이상의 매수세. 자, 그러면 여기 잡히는 830억, 한 달 동안에 830억 정도의 매수세가 최근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최근에 얼마 이상에서 들어온 겁니까?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27,000원 이상에서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메이저들, 그쵸? 세력들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그 누구도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가 돌파는 이미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한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즉 시장 관련된 이야기 자체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세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증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다. 만약에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때는 연준이 개입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뭐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변동성도 컸고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락폭이 무려 2달도 채 되기 전 기간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구간을 보면 26% 빠졌어요. 이 정도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미국 시장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모두 다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냐면 선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프랑스 쪽에서 꼬장도 넣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는 프랑스가 아무리 꼬장을 부리더라도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요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체코 원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5만 원 가고 10만 원 갈 수 있다는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체코 원전 체결됐다. 그럼 8.5조로 끝? 왜 8.5조냐? 26조 원 총 사업비 규모에서 8.5조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한 60% 정도 규모는 어디 들어가요? 체코 내에서 소화합니다. 26조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체코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26조 중에서 8.5조만큼을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대우건설이 가지고 오는 거고 나머지는 체코 현지화시킨다고요. 그러면 체코로 인해서 남는 수익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역은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을 했을 때 체코에서 했었던 작업들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부터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잡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무역 협상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 미증시 막 폭락하고 막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이거든요. 이쪽 구간이에요. 이쪽. 요거 딱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조정은 있을 건데 요런 하락 없어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 구간이 꽤 커요. 거의 한 10% 정도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나올 때도 댓글 달린 거 보면 오늘 또 빠졌는데 얘 뭐라 그러니?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해합니다. 그것도. 근데 바닥을 찍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저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4월 9일 날 12% 나스닥이 12% 올라온 거 보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12% 올라온 걸 보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요걸 보고 12% 올라온 걸 보고 앞으로 등락폭은 커지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요런 상황 안 나온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접목을 시키면 어떤 부분이 벌어지느냐? 시장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요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2월 19일 날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의 조정은 나왔어야 돼요. 22평 정도는 수렴하고 갔어야 됩니다. 22평을 수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주가가 고가에서 횡보했을 때 20일 평균이 올라오면서 주가하고 만나는 것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22평하고 만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지 그때그때 봐야 아는 건데 어떻게 이 구간에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신규만 멈추면 되고 보유한 물량은 그냥 보유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22평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하락 구간은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시장이 꺾여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꺾일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지나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냐? 미증시도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냥 조정 구간 끝났어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타결이 나왔다. 이거 5월 12일 17시 25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중국 관세 대폭 완화 합의. 미국에서 중국 30%, 중국에서 미국 10%. 왜 미국에서 중국으로 매기는 관세는 30%냐? 이거 펜타닐 때문에 그래요. 펜타닐 원료 수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나서 미국이 1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 한국 시장도 좋겠죠. 그럼 요 내용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내일까지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내일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신고가. 그럼 뭐예요? 주도주가 된다. 다시 시장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걸 보면 저는 항상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들을 때 제목만 이야기 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밑에 이거 쭉 읽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에서 이미 나온단 말이죠.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미 14,784포인트 찍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미 그 다음 날 4월 9일이죠. 12% 반등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확인을 하면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방향은 바뀐다.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왔었던 이 하락 구간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어디에? 시장에.
그게 뭐예요? 미증시.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사들을 보고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이 나왔네요. 이게 아니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관세 대폭 완화 합의. 미국, 중국의 30%, 중국에서 미국 10%. 왜 미국에서 중국으로 매기는 관세가 더 높아요? 펜타닐 때문에. 그럼 펜타닐로 인해서 요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10%까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건 앞으로 호재가 예정돼 있는 거네요. 그쵸? 미증시도 단기간에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 나온 변동폭을 기준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격을 좁혀야 되니까 미증시도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증시 있죠. 미증시. 보세요. 지금 미증시가 시작되기 전인데 나스닥 선물 보세요. 지금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9시 5분이에요. 7시 5분인데 나스닥 선물 3.8% 상승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일도 한국 시장은 상승하고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다. 자, 내용 보세요.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높여가는 거지. 바닥을 기던 종목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점프해 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세를 내는 쪽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는 점. 자, 그러면 그 선반영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조차도 어떻게 돼요? 26% 빠졌잖아요. 요 정도 빠졌다는 건 어떤 부분이 나온 거예요? 미국도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26% 이상 더 빠질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미국 채권 금리가 30년물 기준에서 5%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요. 안 그래도 장기채 발행을 비싸서 못하는데 지금 현재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트럼프가 이 정책 자체를 유지할 원동력이 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시세 중요하다. 코스피 시세 중요하다. 하지만 나스닥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면 수익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다.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던 게 그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이슈가 터진 겁니다.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하위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그쵸?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그게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그 내용이 될 거예요. 프랑스 고장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프랑스는 체코 원전에 대한 요 내용이 있죠. 요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남거든 돈이. 근데 한국은 받아야 됩니다. 왜?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독일하고 이탈리아인데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이미 10년 전부터 탈원전 기조를 밟아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미 멈춰있는 산업이 되어버렸고 독일에서 다시 화석연료를 뗀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 만든대. 그쵸? LNG도 아니고 그냥 석탄 떼우겠답니다. 왜? 비싸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굳이 원전은 외면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전에 대한 수요 있다고요. 근데 그때 체코 원전을 먹고 들어가면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유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AI. 이거 어디서요? 미국에서. 그쵸?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자, 요 내용이 나왔다.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재개의 주가 강세. 대형 원전, 기자재, 수주 가시화, 장초반 7% 상승.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그쵸? 드디어 미국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 즉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설계 누가 하겠습니까? SMR, 그쵸? 그리고 테라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랑 연결? SMR. 그쵸? 근데 SMR의 시세가 가장 강했다. 언제? 24년도에. 그쵸? 두산에너빌리티는 딱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구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여기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코스피 1% 상승 마감. 오늘입니다. 삼성전자 5% 상승. 삼성전자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없어요. 왜? 하락에 대한 선반영이 끝났거든. 최악의 구간 지나왔거든. 미국 시장이 더 빠져있는데 더 빠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5% 상승했습니다. 한미반도체 9%. 한미반도체 제가 2주 전 정도 전부터 매수 구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반도체 강세. 기존 주도주는 약세 전환되었지만 원전은 강세다. 현재 보유 종목 원전 방산 반도체. 자, 그리고
이 내용들 몽땅 보유하면 되고요. 무조건 주도주 위주로 매매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 오늘의 포인트. 자, 보세요. 그냥 내용 정리해서 딱 보면 되는 거지. 뭐 기사에 뭐 주렁주렁 뭐 숫자 채우는 듯이 뭐 요런 것도 필요 없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관세 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올려보시면 오늘 5월 12일 시가에 딱 돌파하는 거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 8시 33분에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책을 시켜라. 그렇죠. 시장가 매수. 소통방에서 이런 내용들 타점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제 내용은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매 내용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타점 이렇게 공유를 했죠. 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상승 구간 76%까지 상승 구간 키워내죠. 그리고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 수익 구간 70%대 60%대 이렇게 터지는데 조선주도 강하죠. 한화오션 이런 내용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수익 구간 57% 언제? 2월 달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요 구간 빼고 다시 매수 또 매매 구간 잡는 거 이탈하는 것을 보고 고가에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최저가에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매해도 50%대 수익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죠. 3월달, 4월달 해서. 자, 근데 이 어려운 구간도 다 끝났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6월달 되면 조기대선 결정이 나오겠죠. 6월 초.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날 거고 그랬을 때 미국 시장까지 안정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종목 장세가 벌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고가 종목군들에서 주도주가 발생할 텐데 5월달 내로 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에서 나오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